자, 정적분해 활용해서 넓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가 정적분 그러면 x축과 fx하고 둘러싸이는 영역이야 라고들 하면서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그 자체가 실제 넓이랑 똑같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너의 넓이를 내가 만약에 S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x축 아래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니? 라는 거지. 이렇게 y fx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서 A하고 B가 이 범위 안에 있어. 그럼 이때 x축과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실제로 이 넓이는 만약에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영역은 나타나지만 마이너스 값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음수 값으로서 뭐 20이다라는 넓이를 갖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 x축 아래쪽으로 20이라는 영역의 넓이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달라붙잖아. 넓이를 구하라 그랬더니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걔는 양수로 전환시켜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넓이를 계산할 때는 양수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계산 결과물에다 인테그랄을 씌우면 안 돼. 절대값 씌우면 안 되고 fx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이놈을 이렇게 처음부터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이 넓이를 구하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노랭이가 누구야? 그럼 절대값 fx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x 아래 부분을 저거 올려서 양수화시킬 것 아니니? 그래야지만 넓이가 된다 이 소리야. 알겠지? 혹시라도 쌤 그러면 그냥 fx 계산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 그냥 절대로 딱 씌워서 마이너스 딱 떼버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그림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맨날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봐봐라.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이런 함수가 있어. 여기 A부터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단 말이야. 그럼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넓이가 S1이고 이 넓이가 S2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결과물은 S1 플러스 S2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테그랄 A부터 아무 생각 없이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떤 계산을 초래하느냐? S1에서 S2를 뺀 계산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S1, S2는 넓이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가 존재하되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맞지? 이 건물이 지금 5층짜리더라고. 5층까지 있더라. 지하 1층까지 있는 거야. 그냥 인테그랄을 씌워버리면 4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왜? 5개, 1개, 마이너스 1개 제거하니까. 실제로는 6층인데. 맞지? 그런데 실제 넓이로 실제 존재하는 칸막이로 본다면 전부 다 6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건물 기준으로. 그게 되려면 이 음수를 양수화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절대값 씌워본들 이미 차값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진 꼴이 되니까 절대값을 계산한 결과물 전체에다 씌우는 게 아니라 fx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무조건 얘를 양수로 전환한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S2가 양해가 S2가 되도록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걸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이렇게 절대값 씌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fx 하면 되겠네. 왜? 저 몰렸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넓이 S는 A부터 여기 구한 딱 C까지는 그냥 fx랑 똑같아. 그대로 접근해라.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그냥 접근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얘를 양수화시켜서
봐야 하므로 노랭이가 마이너스 fx 접어 올린 거잖아. x축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렸다라는 것은 x축에 대칭시키니까 함수값이 다 뭐가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fx를 계산해라 라고 해서 하나씩 조각을 내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자, 다시 넓이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우리가 그냥 정적분을 하면 x축 위에는 양의 값으로 나오고 x축 아래는 음의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영역을 나타내지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구분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있는데 순수하게 넓이 그 자체 값으로만 요구한다면 절대 x축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냥 이것저것 가지고 뭐 신경 쓰기 싫으면 전부 다 절대값 씌워준다는 거야. 얘는 절대값 씌우면 안 쓰면 똑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얘는 절대값 씌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씌워서 아래쪽을 엎어버리는 거고 교차가 되어 있는 것은 절대값 씌운 다음에 위쪽에 양수값은 그대로 계산하고 음수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해야지만 정확하게 S1 플러스 S2 둘러싼 넓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얘는 지금 fx라는 녀석하고 x축과에 둘러싸이는 영역 구간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떤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y콜 f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콜 gx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볼게 우선. 그때 a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어. x 이퀄 a, x 이퀄 b, y콜 fx는 y콜 gx로 둘러싸여 있는 빅사기가 나네. 이 윈도우 로고 같다, 그지? 이 밑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이냐. 물론 이제 공식으로 바로 들이밀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먼저 a부터 b까지 fx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넓이가 계산되어진 거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계산되어진 거지 지금.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끝인 넓이를 원하고 있는데 이 빨간 테두리 전체 넓이를 구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 아래쪽이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리야. 그래 그럼 빼내면 되지 뭐. a부터 b까지 gx dx를 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맞죠? 오케이, 파이팅! 자,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접근 구간이 a부터 b까지 똑같더라. 그럼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fx-gx, dx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말이야. 그래프가 우리 마음에 쏙 들게 저렇게 친절하게 나타날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지.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래놓고 우리는 이 두 그래프로 인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교점을 구하면 연립하면 되고 여기 또 교점 3개가 나와 치자. 그럼 이때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 계산에서는 a부터 c까지는 위에 놈에서 아래 놈을 빼야지만 남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또 위에 놈이 아까랑 반대가 되버렸어.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 야 이걸 어떤 식으로 한 방에 딱 표현할까? 물론 그때마다 얘네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돼. 실제로는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넓이 그냥 빠질까? 그래프를 놓고 뭐 a부터 c까지는 누가 위에 있냐? fx가 위에 있네. 좋았어. fx에서 gx를 빼면 되지. 이거지. 거기다가 자 c에서 b까지는 누굴 빼는 거야? 위에 gx가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빼야지만 아까 여기서 말했던 위에서 아래로 빼야지만 내가 요구하는 이 넓이가 나온다 이런 뜻 아니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정확한 거야. 근데 이제 이론적 측면으로 이런 거야라고 공식화시켜서 표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위에서 아래 거 뺀다. 왜 위에서 아래 걸 빼지? 양수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 하면 되지 않냐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써놨다 할지라도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지만 답이 나온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서나 뭐 책들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써져 있지만 이렇게 써놓고 보다 계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두 그래프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디서 만나는지 교점 확인하고 대략적인 그래프 개ውን 그려서 어떤
구간에서 위에 누가 있고 어떤 구간에서 위에 누가 위에 있는지 크로스가 돼버리면 위에서 아래 걸 빼야지만 넓이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 표현 자체는 절대값으로 할지라도 실제 계산은 이걸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한 모양이니까 이론적인 공식에서는 그냥 절대값 씌워준다는 거지. 쟤는 씌우나 안 씌우나 마찬가지겠지만. 알았죠? 이게 바로 넓이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뭐 넓이 문제가 나오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단순하게 또는 두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를 말하라고 하면 저렇게 풀면 되는데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넓이 공식이 있어. 그래서 그 내가 공식을 쫙 적어줄 텐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꼭 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매번 이 설명할 때마다 벌써 내가 뭐 강의 꽤 했잖아. 근데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뭔지 알아?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공식을 다 정리해주고 외우세요. 외웠어. 문제 풀 때 공식을 적용 안 해. 이거 외울 의미가 없지, 그지? 근데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 그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이거는 그냥 강제로 외워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단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서술할 때는 바로 공식 쓰지 말고 이 원래대로 푸는 거야. 오케이? 왜? 서술형에서는 그 공식을 아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냥 제대로 논리를 표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서술형이었을 거니까 그때는 프리한 방식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답형이라든지 그냥 객관식 문제라든지 할 때는 또는 문제 과정 속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넓이 공식은 바로 외워서 서술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증명은 생략할 거야. 뭐 다 계산하면 나오긴 하는데 2차는 어렵지 않고 3차, 4차는 좀 복잡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증명을 생략하고 공식만 던져줄 테니까 외우세요. 자, 이게 y콜 fx인데 a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의 반식거리는 최고차만 필요하고 x축 절편이 필요하고 이때 x축과 둘러싸이는 넓이가 나의 반식거리야. 자, 또 x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여기서는 뭐 양수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엎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다라는 소리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오케이. 그런데 얘는 이제 x축과의 관계잖아. 맨날 x축과의 관계만 나오진 않지. y콜 ax 제곱 플러스 플러스나 y는 mx 플러스 n을 홀로 갖다 치자. 이때 직선과 곡선으로 인해서 둘러싸이는 넓이, 그 두 분이 알파 베타인 이 영역의 넓이는 뭡니까? 얘도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똑같은 공식. 여러 개에서 쓰는 듯 하지만 공식은 하나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y콜 ax 제곱 플러스 어쩌고 너는 y콜 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잡고 그렇게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세요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저 알파 베타는 근이지 교점이니까 두 근일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다시. 오케이? 요거는 다시 얘기할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의미가 뭘까? 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지. 이놈을 어떻게 보냐 밑에다 쓸게. 요놈을 내가 스몰 fx라고 하고 이놈을 스몰 g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나는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한번 얻고 싶어. 이게 바로 뭐야? fx에서 gx를 뺀다는 거지. 이 2차에서 요 2차를 빼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를 본다면 여기 만나는 교점이 알파잖아?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어떤 교가 베타잖아? 베타가 되겠지? 어차피 니랑 나랑 만나는 교점이 똑같으니까 빼면 제로가 될 거 아니니? 맞지?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은 쪽은 양수에서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 있는 놈 빼니까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음수가 되고 양수가 돼서 2차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2차 함수야. 근데 놀랍게도 이 넓이랑 영역이 항상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 공식을 쓰는 그 과정이 이 hx라는 게 여기서 이거 뺄 거 아니야. a 빼기 a 다시 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공식이랑 별반대 없이 똑같다는 거야. 늘 저렇게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둘러싼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2차와 X축과 만남, 2차와 직선과의 만남, 2차와 2차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최고참 계수만 신경 써서 이 공식에다 투입을 해버리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넓이 공식이야. 알았지? 싹 다 외워. 저거 이제 외워서 꼭 적용하는 연습을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식은 열심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내가 적용해보자 하면서도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저거를 딱 놓치는 경우가 있어. 공식을 뭐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아차 이거 공식 써도 되는 거였는데 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3차 함수하고의 관계. 자, 3차 함수는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최고참 계수를 신경 쓰면 되고 여기에 한 놈은 무조건 F1이나 X축이 접해야 된다. 한 놈은 X축이 접할 때. 오케이? 한 놈은 무조건 X축이 접해야 돼. 그때 불렀어야 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알파에서 접하고 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 넓이는 12분의 최고참 계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야. 알았죠? 12분의 4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하고의 만남. 근데 그 직선도 무조건 하나는 뚫고 나가지만 하나는 접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넓이 공식은 못 써.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 넓이 구해서 각각 더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놈은 접해. 이런 접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이때 둘러싼 넓이는 얘도 똑같아. 물론 얘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되겠고 나는 직선이니까 mx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쳐도 오케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12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차하고 y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3차하고 어떤 이런 2차 함수가 있다. 칠 때 y는 뭐 mx 제곱 플러스 요분절 일단 치다 만나는 교점이 근이 알파하고 베타 둘러싸여 있어. 무조건 한 놈은 접해야 돼. 이쪽에서 접하든 저쪽에서 접하든 한 놈은 뚫고 한 놈은 접해야만 해. 그러면 얘도 공식은 똑같아. 12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똑같은 공식이야. 여러 개를 썼지만 하나단 말이야. 외운 게 몇 개 없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3차와 3차가 이렇게 너는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그리고 또 다른 3차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수가 있어. 그지? 얘도 분명히 하나는 무조건 접해야 돼. 쌤, 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죠? 그거야 연립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교점을 구해야 되거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할 거란 말이야. 연립을 해보면 중근이 나올 거야. 중근이 나오면 접하는 거고 중근 없으면 뭐 만나고 뚫고 다니는 거지. 뚫고 다니면 공식 못 써. 알았지?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하면 이번에는 아까 이게 뭐야 직선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해석했던 그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말이야. 어차피 hx라는 거 f고 g일 때 hx는 여기서 뺀다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a-a'-가 되면서 x축에 하나 접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똑같이 12분의 분자만 a 빼기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야. 자, 내가 지금 첫 번째 3개, 두 번째 뭐 이거는 같은 거니까 1, 2, 3, 4개 해서 토탈 7개를 써댔지만 공식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6분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오케이? 12분의 개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딱 두 덩어리. 됐나? 오케이.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4차인 것 딱 한 종류만 설명해 줄게. 4차인 것 한 종류만. 세 번째는 4차인 거는
이렇게 서로 둘이 접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자체 저 넓이 이 넓이는 30분의 델타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자, 이거 하나만 얘는 뭐 다양하게 얘도 굳이 따지면 뭐 이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이런 4차하고 이런 직선하고 이런 알파하고 베타야 똑같아 보이죠? 그렇지? 똑같다고. 2차, 4차와 2차 뭐 이런 4차가 있고 2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돼 있어. 똑같다고. 똑같아. 근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이제 뭐 크게 보를 안 하는데 뭐. 첫 번째 아까 2차인 것과 3차인 것은 상당히 자주 언급돼요. 4차도 어쩌다가 한 번씩 등장하니까 이거는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싶어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줄게요. 물론 이건 이거대로 확실하게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넓이 공식을 써서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돼. 공식 말고도 원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래 놓고 이렇게 둘러싸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하라. 이래 버리면 얘는 어쩔 수 없어. 공식 제대로 그냥 써야 돼. 알았지? 공식이 아니라 원칙대로 써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3차도 마찬가지야. 그런 논리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넓이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봅시다. 예제 1번 볼까? 316쪽의 예제 1번. 이건 잠시 끊었다 갈게요.